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주변에 교사인 친구들도 있고 저희 독서 모임에도 교사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을 하면서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많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블라인드를 잠깐 컨텐츠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어떤 한 초등교사분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논지는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핸드폰에 노출되는, 특히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핸드폰 사용을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학력이나 사고 능력 차이가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 블라인드 글에서는 이 교사분이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다녀온 독서 모임에서도 이런 주제가 나왔었어요. 독서 모임에도 한 교사분이 계신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수업 참여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였는데 가령 한 반에 15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비학군지는 13명이 자거나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학군지는 반대고, 그러니까 13명이 열심히 하고 한 2명 정도가 잘 참여 안 하는 이 정도인 거죠. 물론 과거에도 모두가 공부 좋아하고 수업에 집중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 때도 그랬고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비학군지의 경우에 제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학군지의 경우에는 공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 등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노출이 쉽게 되다 보니까 그냥 스마트폰 찾아보면 되지 뭐하러 공부를 해 라는 사고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사용 빈도나 사용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학군지와 비학군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고요. 학군지일수록 또 반대로 공부 욕심이나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높고 특히 독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다. 근데 제가 슬픈 거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한국도 미국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점점 더 극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교육적인 문제가 그 계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2030 콘텐츠를 자주 올리는 이유도 저는 사실 마인드 세팅에 따라서 20대 발전적 방향으로만 구성을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중산층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완전히 부자까지 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산층으로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직업선택 고민이나 노력에 대한 개념, 특히 경제관념 등 이런 걸 제대로 형성을 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제가 과거에 하류지향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보게 돼요. 영상이 논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20대의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체념이나 절망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대부분 아까 이런 이제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생각하는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의 큰 차이가 뭐냐면 삶을 관리의 개념으로 보느냐예요. 아니면 흘러가는 걸로 보느냐. 특히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탐구심이나 호기심 그리고 공부 문화, 독서 이런 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은 삶을 관리의 개념으로 보는 쪽은 내가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반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표가 블라인드 글에서 지적한 초등교사분처럼 저도 스마트 사용이나 이 컨텐츠에 대한 노출량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시간 등으로 지표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이게 계층별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가령 가난한 집안에서나 가난한 동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떤 제재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대로 부자 동네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점이에요. 이게 오래된 생각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공부가 계층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문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를 하든 기술직을 하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능력이나 독서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분명히 인생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 무슨 의사나 변호사를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능력을 갖춰놓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많이 넓힐 수 있는 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공부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튜버를 하실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머리를 쓰지 않는 다른 직업군도 많죠. 근데 모두가 그 방식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선택권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점차 학군지와 비학군지 간의 학력 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제가 학폭 사건 하면서도 느끼고,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육과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비학군지 쪽에서는 공부의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문해력이나 여러 가지 문장 구성 능력, 이해 능력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다니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했던 책이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선정해서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선 당연히 공부나 이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책인데,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확연히 다르다. 인생의 행복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인문학 공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삶에 있어서 내가 다양하게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반출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층 분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가난을 이해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어려운 집안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싶거나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다른 집단에 가서 할 때 중요한 게 이 대화와 소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린 시절에 기본적인 공부나 여러 가지 학습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거나 그걸 나중에 바꾸지 못하면 기본적인 상식과 공부가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계층이나 시대에서는 다른 계층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려면은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중요하다라는 견해. 물론 이것도 많은 비판론이 있었죠. 입시 위주의 공부다 해서 많은 비판론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의 중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체감하게 됐던 게 제 삶의 경험도 있지만, 책 중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미국에서 이제 자란 백인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수필을 쓰신 건데, 이 저자가 교육의 중요성 등을 할머니 등을 통해서 깨닫고 결국에는 대학에도 진학을 하고 또 군대에도 입대하고 결국에는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동기들을 보면서 많이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약을 하자면, 이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의 차이는 지금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자녀에 대한 교육 개념이나 공부를 해서 좀 더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차이가 커지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등에 대한 지표로 봤을 때 집중력을 방해하는 도구들, IT 기기들에 대한 사용 통제, 관리 이런 개념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스마트폰 사용이나 여러 가지 IT 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도파민을 분출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그냥 손가락 몇 번 눌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겨운 공부와 같은 것에는 점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오히려 계층 역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